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주말간에 이슈가 많이 나왔죠.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고금리 상태인데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떠하게 강력한 발언이 나올까? 작년처럼 이제 경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증시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런 내용이 오고 가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애매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파월도 금융당국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시장을 골디라스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후 나올 9월 달부터도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결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언급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진 않고 일단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치 2%에서 3%대까지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나오는 이제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9월달 일정을 좀 확인해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데 9월달 경제 일정이에요.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연준의 베이지북이죠. 인플레이션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고 한국은 선물 옵션과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 위클리 옵션도 있고 월요일 옵션도 이번에 생겼죠. 목요일 만기 때도 조금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선물 시장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월요일 매주 월요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LPR이죠. 그 다음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계속해서 몰려 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통화정책 회의 의사로 지금 일본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때부터죠.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 날 한국 시장은 이제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상 9월 내내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치우치고 한쪽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나타내는 쪽으로 증시가 가기보다는 눈치 보면서 박스장의 형태를 그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 중간 사이에서 어떠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나온 건 없는데 새벽 6시에 나온 속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최근 새로운 문제라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죠. 헝다그룹이죠. 상반기에 6조 정도 손실이 나는데 오늘부터 주식이 거래가 됩니다. 미국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냈어요. 정확히는 이제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역외 채권이죠. 달러 표시로 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신에 파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달라. 지금 미국의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낼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개장하고 나서 이 헝다그룹의 주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당연히 일단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80% 하락하고 시작을 하고 났어요. 동시에 중국의 항생 지수 또한 상당히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홍콩 항생 지수 연결 차트입니다. 연결 차트 일봉인데요. 일본 기준으로 지금 장이 개장을 했어요. 10시 15분에 이제 프리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어요. 이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냐? 500포인트 가량 정도 돼요. 약 증시가 3% 정도 뛰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홍콩 본토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많이 오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부양 정책에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강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상무장관이죠. 7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입장됐다고요? 8월 28일 오늘 아침 시간입니다. 7시 반. 정확히는 이제 상무장관이 27일 현지 시간으로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날아온 거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진 배경으로 보면 밤이죠. 밤 시간대입니다. 이게 중국이죠, 당연히. 이때 도착해가지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분께서 왜 방문을 했느냐, 중국을 왜 방중했느냐. 먼저 첫 번째, 안정적인 상업적 관계를 원하며 그 핵심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대만의 TSMC가 지금 상당히
몸집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대만 영공에다가 전투기를 띄워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러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가 핵심이죠.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해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왜 지금 이분께서 갔냐면은 적당히 이제 중국을 두들겨 팼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조금 풀어줘야겠다. 첨단 반도체 지금 수출 못하게 막아놨었죠. 왜? 군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첨단 반도체는 중국이 갖게 되면은 이쪽 진영이 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키울 수 없게 지금 조치를 취해놨는데 이 부분에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현재 홍콩 증시가 상당히 반등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이 반도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슈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가장 많은 소비처가 미국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원자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중국만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처이기도 해요. 그 소비처에 이제 우리나라의 물건들도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8월 25일 결정이 된 건데 이 8월 28일 엠버거가 있었겠죠. 이 3일간 주말간에 월요일 6시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스타 페미니스트 육성 프로젝트를 착수를 할 것이고 20개 기업을 정했대요. 다 필요 없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스타 페미니스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걸 키우겠다. 페미니스트 시장의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키워야 결국에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반도체 기업인데 팹리스 뭐예요? 팹리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미 파운드리 시장은 TSMC라는 3전이 꽉 쥐고 있어요. 그럼 팹리스는 뭡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려줄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라이징 스타 기업 있죠? 여기 파두도 있고 제주 반도체도 보이시죠? AD 테크놀로지, 어버브 반도체, 하이딥, 밑으로 내려가서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반기 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상저하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게?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는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기대에 부합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스타패밀리스 기업들에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